2학기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학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삼각비, 원의 성질, 통계 이렇게 세 단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의 편의상 또는 수행평가 관련해서 통계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바뀐 내용은 통계를 맨 뒤에 있는 통계 6단원을 통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삼각비, 원 이런 식으로 2학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삼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고 복습 또는 뭐 외울 건지 확인을 해봤고 오늘은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크게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부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값과 산포도는 말 그대로 평균과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고 상관관계는 이제 새롭게 들어갈 내용인데 자료들의 어떤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할 부분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1학년 때 배웠던 줄기와 잎 부분 자료를 쭉 보면 줄기와 잎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죠. 0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가장 줄기가 많은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바로 1이 되겠죠. 그래서 1은 사실 10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0이 의미하는 값은 실제로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9가 의미하는 값은 19. 그래서 이 자료들은 사실 쭉 숫자들을 보기 쉽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면 가장 보기 쉬운 건 뭐죠? 보기 쉬운 이유는 이런 식으로 줄기가 10일 때 가장 많구나. 그러면 10 주변에 10의 자리 근처에 가장 자료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작은 순서대로이기 때문에 10번째 값은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이 값이 10번째 값이 되겠죠. 그럼 이 학생의 통학 시간은 그냥 5가 아니라 줄기까지 포함해서 15분이 걸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대표값으로 들어가 보면 대표값이라는 것은 그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값 중에 많이 썼던 것들이 바로 우리가 평균이죠. 평균. 여러분 내신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어떤 평균 점수를 계산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국어 90점, 영어 100점, 수학 80점, 사회 70점, 과학이 90점이다. 이렇게 쓰면 평균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평균은 이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료의 개수. 자료의 개수가 얼마죠? 여기서는 5가 되니까 평균을 내면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균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어떤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값에는 평균 말고도 다른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라는 걸 두 개를 더 배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값을 평균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느껴봤겠지만 평균이 같으면서도 분포가 다른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중앙값이 어떨 때 더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의
가운데 있는 값. 그래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 자료들이 편차가 클 때는 중앙값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평균 월급을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높게 나와요. 내가 아는 것보다. 왜냐면 일부 부자들이나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우리 보통 일반인들의 월급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일부 큰 값들이 자료들의 분포가 일부 큰 값들에 의해서 평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의 위치는 사실 이쯤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대부분의 값은 이 정도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보면은 가끔 대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의 월급을 보면은 일반인들의 수백 배 또는 수천 배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앙값으로 보정을 해준다. 그래서 어떨 때 중앙값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알아주면 되겠고, 이거 최빈값이죠. 최빈값. 최빈값은 자료 중에서 가장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때 신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신발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겠죠. 240부터 245, 250, 260, 265 이런 식으로 또는 신발이나 또는 옷의 사이즈가 있겠죠. 티셔츠 사이즈 90, 95, 100, 105 이런 식으로 신발이나 옷의 사이즈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평균을 내게 되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을 계산한 값을 가장 많이 가게에 준비를 해 놓았는데 정작 사람들이 많이 신는 신발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신는 거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260이나 평균적으로 보통적으로 260, 245 이 정도를 많이 신을 거예요. 그런데 평균을 계산하면 뭐가 나요? 평균은 아마 이것들을 사이인 250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평균이 이 신발 사이즈의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있는 경우, 티셔츠의 사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신발이나 어떤 사이즈가 있는 자료들의 대표를 할 때에는 이런 최빈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포도를 배울 건데요. 삼포도라는 거는 포도가 아니라 산자는 어떤 분산이 되어 있다.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는 정도, 이게 삼포라고 하고 그걸 수치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를 잘 여러분 성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이 두 친구가 똑같아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평균은 둘 다 같습니다. 평균은 75라고 할게요. 75로 같지만 A라는 친구는 이제 모든 과목을 골고루 75점을 받은 거죠. 그럼 평균이 75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80점, 60점 받다가 어떤 과목은 90점, 100점, 50점 이런 식으로 평균이 이제 들쑥날쑥 하는 걸 평균을 냈을 때 75점이 나온 것이고, 이 학생은 전부 다 동일한 값으로 75점씩을 다 받아서 평균이 75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이 A 친구와 B 친구는 평균은 같지만 어떤 자료의 분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루션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친구, B 친구가 누가 더 잘했다 그런 것은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친구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 친구는 고르지 않다. 중요한 점은 고르지 않다고 해서
뭐 성적이 낮거나 뭐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은 같지만 산포도는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처럼 고른 친구들도 있고 자료가 고르지 않지만 뭐 평균이 같아질 수는 있다. 그럼 이 친구는 전 과목이 어쨌든 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고,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좀 낮은 점수, 평균을 끌어내리는 이런 과목들을 좀 보강을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많은 효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포도에서는 이제 분산이라는 값과 표준 편차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 즉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들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라는 거는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료들이 의미가 있게 뭉쳐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료들이 좀 의미 없이 이렇게 흩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다. 여기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일정하게 어떤 추세를 따른다. 추세를 따라간다고 볼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이때는 자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상관관계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과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성적이 잘 나오겠죠. 상관관계가 있겠죠. 관계가. 근데 뭐 관계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관계가 없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평가 관련해서 안내를 하면 2학기 수행평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학기가 짧기 때문에 2학기 수행평가. 그래서 1학기처럼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지나 교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활동지나 교과서를 빈틈없이 푼다, 뭐 나중에 뺏기든지 뭐 어떻게 해서 푼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시험에 관련이 있어요. 시험에 이런 내용들이 지필 시험에 나오는 거를 이번에 느꼈죠. 여러분들이 지필 시험이 많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지필 시험에 활동지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많이 참고해서 거의 비슷하게 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그냥 수행평가다 해서 모은다는 거에 그치지 말고 다시 꼭 풀어봐서 지필평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2학기 때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통계단원에서 하나 하고 삼각비 단원에서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학이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서 아주 좋아했었죠. 그래서 2학기에도 좀 빠듯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계속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등교를 해서 수업을 11월까지 쭉 봤기 때문에 1학기처럼 열심히 따라와 주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도 많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성적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수행평가 이제 통계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 1학년 때도 해봤을 거예요. 통계 포스터. 그래서 아마 개별로 A4 용지 정도 또는 A3 용지 이런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개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삼각비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삼각형 이제 측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차함수 했던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고 뭐 이런 거, 나무의 높이, 학교에 있는 나무의 높이를 뭐 밖에 나가서 각도기 재는 거가 있어요. 각도기 재는 걸로 각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높이가 뭐 13.5m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는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평가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 급한 거는 어쨌든 통계 포스터겠죠. 그래서 통계 포스터 작년에 3학년 선배들이 한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내신을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낸 친구도 있었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나와야겠죠. 그리고 배운 내용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작년에 뭐 봤을 때 일반고를 몇 명을 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자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좀 크게 보면은, 그다음에 학교 만족도 해서 뭐 1점부터 10점까지 척도를 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 결혼하고 싶은 나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요 친구들은 이제 사이즈, 옷 사이즈를 가지고 조사를 했죠. 이 경우 뭐 최빈값이 얼마인지, 중앙값이 얼마인지 분산 표준 편차를 모두 다 구해야 됩니다.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사이즈, 작년 친구들 중에 게임으로 한 친구도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게임 기록을 토대로 해서 뭐 플레이 시간이라든지 승률 같은 것들로 대표값을 계산을 했고, 또 영화 관련해서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많이 못 봐서 이 주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영화관을 몇 번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몇 번을 보는지 이런 것들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뭐 연애하는 것들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만 뭐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익명으로 조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연애 경험이 몇 번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표현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2학기 때도 수행평가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화요일날 여기 묘한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처음 등장한 사람들은 머리를 땅속에 파묻은 채로 거꾸로 서서 지나갑니다. 이어서 작은 사람들이 줄줄이 지나갑니다. (48분이) 지나서야 키가 170cm인 사람들이 지나가더니 어느새 수십 미터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영국에서 1시간 동안 벌어진 이 가장 행렬은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키는 그 사람의 소득에 비례하는데요. 평균 키는 170cm. 소득이 많으면 키가 크고 벌이가 신통치 않으면 작습니다. 경제학자 얀 펜이 1971년에 소득 분배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가상의 퍼레이드입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땅속에 파묻힌 채로 등장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파산한 사업가나 빚을 진 사람 등 소득이 마이너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나가고 한참 뒤에 키가 1m가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노약자와 실업자, 장사가 잘 안 되는 노점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천재 화가 등이죠. 그 다음에는 1m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임금이 적은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키는 좀처럼 커지지 않습니다. 평균 키 170cm, 즉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48분이 지나섭니다. 평균 소득이 지나가고 나면 키는 아주 빠르게 커집니다. 6분을 남겨두고 키가 2m가 넘는 대기업 사원이 나타나고, 이후에 나오는 의사, 변호사들의 키는 거의 20m입니다. 마지막 몇십 초를 남겨놓고는 수십 미터의 초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주로 유명한 대기업의 임원들과 왕족들입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인 필립 공은 60m이고 석유 회사 쉘의 전무는 110m입니다. 그리고 행렬의 끝은 대기업 총수인데요. 아무도 그의 키를 모를 정도로 큽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평균 키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30분이 아니라 48분에 평균 키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평균 키를 가진 사람이 전체 퍼레이드에 참가한 사람들의 한가운데인 30분이 아니라 48분이 돼서야 나타난 것일까요? 평균과 같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명으로 구성된 A 회사 직원의 월급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대표값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평균은 모든 자료의 값을 더해 전체 직원 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A 회사 직원들의 평균 월급은 83.5가 됩니다. 중앙값은 가운데에 위치한 수로 숫자들을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A 회사 직원들 월급의 중앙값은 35입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수를 말합니다. A 회사 직원들 월급의 최빈값은 22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월급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원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 3명의 임원들 때문에 평균 월급이 83.5나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 월급이 회사의 전반적인 월급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평균보다는 중앙값 35가 A 회사 직원들 월급의 분포를 더 잘 보여줍니다. 얀펜의 퍼레이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이 30분이 아닌 48분이 돼서야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고 극단적으로 월급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자료를 대표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중앙값이 소득 수준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평균은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극단적인 값들이 많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평균을 무작정 받아들이기 전에 수학이 알려주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보세요.